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입니다. 선생님, 오전에 그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저는 신선한 질문이었는데, 사람이 자기 능력껏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능력껏이라는 그 세 글자, 그것이 궁금하다.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딘지를 알고 능력껏 분수를 알라고 그러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대학원생 김지영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하고, 사실 아리송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생님과 대담할 때 어디까지 제 능력인지 이건 제가 끝까지 가보지 않고야 알 수가 없는데, 이거 그러면 끝까지 가다가 또 소진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참 궁금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기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능력껏 살고 싶다 할 때 그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방법은 뭘까?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때 안 한 얘기지만 이것도 네. 비유를 하자면 풍선 부는 거하고 같아. 뭔가 감이 오려고 그래요. 풍선을 부는 거? 네. 풍선 있잖아요. 네. 풍선을 자기가 불어봐. 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의 바람을 넣어서 부는 거. 네. 터져버리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넣으면 풍선이 안 터질 것이다 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분수예요. 아까 비유보다 훨씬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아까 이 얘기 예를 들은 거는 내가 마라톤에서 비유한 거예요. 그러셨죠. 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고, DNA로 그건 받은, 유전인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 뭐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네. 늘 새로운 상황에 이렇게 직면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한 걸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면은 그거는 더 안 배우더라도 몸에 배워가지고 습관이 돼 있어. 익숙해지니까. 그렇지, 네. 익숙해지니까. 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그러네요. 똑같아요. 네. 처음 가면 막 불안하죠. 그렇죠. 그게 자꾸 물어요. 이 길 맞아? 예. 이러지만 늘 가보던 사람은 그냥 익숙하게 가는 정말 거예요. 눈 감고도 간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네.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거거든. 예. 그런 거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건데, 학습하는 거는 이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그때 내가 비유를 한 것이 이제 마라톤에 비유한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마라톤 4점 몇 킬로 뛰잖아요. 42.195km. 40. 네네. 그걸 뛰는데 누구나 다 골인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근데 힘에 붙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어보자 이거야. 그래서 목적이 골인. 네. 그런데 한 20km쯤 뛰고 나니까 힘이 소진돼가지고 네. 더 못 뛰겠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그거를 자기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우선 주저앉아보자. 네. 주저앉으면 가쁜 숨도 좀 몰아쉬고 네. 조금 쉬다가 보면 다리도 좀 풀리고 주변도 둘러보면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안 보이던 나무도 보이고 하늘에는 또 새도 날아가고 네. 이런저런 거를 이제 보는 순간에 내 에너지는 조금씩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골인 지점까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골인 지점까지는 못 가겠구나.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객관적인 그 관찰이 없이 덮어놓고 나는 풍선을 제일 크게 불 수 있어.
네. 이렇게 하면 펑 터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터지고 골이 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은 네. 내가 이런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뛰다가는 풍선처럼 터질는지도 모른다. 네. 그러면 골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골인의 의미는 살아서 골인을 해야지. 골인은 했는데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네, 그건 네. 좋은 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순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찬찬히 생각해보면 자기 순리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욕심을 내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네. 죽어도 내가 그전에 갈 수 있어. 네, 네. 이래가지고 가서 죽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마라톤 예를 들었던 네. 거예요. 그 마라톤과 풍선의 예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쉬운 이치로 풀어주고 명료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네. 쉬워요, 사실은. 네.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가 욕심을 내니까 아, 그 순리가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네. 욕심에 덮여서 순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순리를 뭐 아주 잘 알고 이런 사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내가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반면 그걸로 해서 더 뛰다가는 안 되겠구나. 네, 네. 이제 이런 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네, 네. 더 생각한다는 아하. 차이인 거지. 네, 네. 나도 욕심도 있고 뭐 보통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일상생활은 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네. 쌤 말씀 듣다가 제 후배 생각이 나는데 후배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 때려치울까? 그만두고 그냥 다른 데로 옮길까? 그런 고민을 거의 뭐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보면 그만둘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둘 때가 온다 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지금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때가 온다. 혹은 쉬어야 될 때가 온다. 그때 생각해도 된다. 그런 말로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결국은 400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42.195만 달리고 나는 마라톤 완주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너무 적게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내가 거기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두기보다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탁 꺾이면서 좀 쉬자. 이럴 때는 그때는 천천히 내가 과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사색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과 제가 하는 이 대담도 어디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200회 되어 있고 400회 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쓰시는 우표 책도 처음부터 뭐 영국에서 은상을 받겠다, 국제적인 상을 받겠다, 한국의 대상을 받겠다 이런 목표치를 세상 목표치에 둔 게 아니라 꾸준히 모으시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때가 또 다가오고 출품하시고 상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이치라는 게 어렵지 않다. 정말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선생님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에 쓰신 표현처럼 야금야금 하다 보면 쉴 때도 있고 더 나가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기 그 능력을 아는 방법은 네. 자기도 알지만은 네. 다른 사람이 또 그 능력을 일깨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멘토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계기가 돼서 내 능력이 나도 몰랐던 것을 네. 상대방이 지적을 하고 이것을 찾아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몰랐던 그런 이건 하나의 그 유전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재되어 있던 네네네. 거니까.
근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또 그걸 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순리를 모른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그 유전적인 기질을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생긴 내 성격을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그 둘 다 모르면서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놓고 네. 가다가 넘어졌다고 또 이제 딴소리하고 이러는 게 순리를 모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순리라는 것은 말로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네. 자기 분수에 맞는 게 순리지 뭐. 네. 그런데 그 자기 분수를 알기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의 또 다른 욕심이 있고 네. 또 분에 넘치게 뭐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막 부러운 것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바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선생님과 대담은 두 가지 큰 걸 배웠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능력껏 할 때 능력을 아는 방법이 하나는 가다가 지칠 때, 주저앉을 때 그때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나는 보지 못하던 나의 능력과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봐줄 때 그걸 귀 기울여 들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효한 결론 또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정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매번 선생님과 하는 이 대담이 어느새 200회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이런 또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